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해 벌써 3년째 신혼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에서 잠깐 봤던 사이였어요. 신기하게도 나중에 직장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는데 어쩐지 얼굴에 눈에 익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기회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원 친구였던 걸 알게 되면서 서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한때는 둘 다 꿈이 미대에 진학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퍽퍽한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 아닌 타협을 하게 된 마음에 대해서도 남편은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끔 그림 그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안 그리는데 나는 괜히 속상해. 실패한 기분 들어서 한참 안 그렸었는데 요즘은 다시 그리고 싶어지더라.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못하고 산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아깝더라고. 그 말도 맞네.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 언제 그림 그리고 싶으면 말해. 다 작업실 있거든. 정말? 나 놀러 가도 돼? 빈손으론 입장 못한다. 알지? 그렇게 공통점이 많았던 남편하고 저는 근무 시간 외에도 작업실에서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예전에 연락하고 지낸 학원 친구들까지 불러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마음먹게 된 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 둘 마음은 초반부터 견고했지만 시어머니란 높은 산을 넘는 일이 두려워서 4년 동안 연애를 더 유지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저는 남편을 통해서 만날 사람은 만난다는 말을 믿게 됐습니다. 어색해서 서로 인사도 못하고 지냈던 숫기 없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남편을 만나고선 왜 그동안 한번 연락해볼 생각을 못했을까,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지냈을까 후회가 들 정도였거든요.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는 사람을 선물처럼 만나니 제 앞에 있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잠깐 볼까? 다음 주까진 밤새도 모자랄 것 같아. 이번에 이상한 데 걸려서 미칠 것 같아. 일이 끝나지를 않네. 팀장님이 준 거지? 그 사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도와주진 않아. 그럼 작업실 가서 같이 마무리하자.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네 일도 아닌데 너도 쉬어야지. 네 일이면 내 일이기도 하지. 같이 마무리 짓자. 밤새고 일하는 게 습관처럼 된 회사에서는 배려 하나도 없이 온갖 힘든 업체들을 저에게 다 미루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남편이 그때마다 절 도와주고 빠르게 해결해준 덕분에 인정도 받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죠. 회사에서는 든든한 선배, 단둘이 있으면 너무 다정하고 좋은 남자, 때로는 내 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처럼 남편은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더니 남편의 뒤엔 엄청난 시어머니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망설이면서 하더군요. 내가 고민되는 게 있는데. 무슨 고민? 너하고 결혼까진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네가 걱정돼서 쉽게 말을 못 꺼내겠어. 우리 엄마 좀 어려운 사람이라. 어머니가? 어떻게 어렵다는 거야? 사실 못한 생각도 한 적 있는데 나중에 엄마 나이 들어 돌아가시면 그때 결혼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어. 그냥 자기 아들은 너무 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눈에 안 차는 거지. 그래서 예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런 거면. 옛날 분들이야 다 그렇지. 아들은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 고민되더라고. 엄마한테 네 이야기 해도 될지. 말하면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할 것 같아서 누구 만난다는 이야기도 아직 못했어. 한번 만나볼게. 내가 더 싹싹하게 잘하면 되지. 남편의 경고와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긴장이 더 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한텐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을 정도로 무엇이든 긍정적이고 무던하게 넘기는 편인데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굉장한 성격이겠다 절로 그려지더라고요.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래도 남편이 알고 있으면 괜찮다니까. 남편도 똑같은 놈이면 문제인데 나도 괜찮을 것 같아. 힘들면 막아달라고 해. 남편이 알고 잘 막아줄 것 같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시어머니 때문에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얼마 후 남편은 곧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머니께 말했는지 번개 같은 속도로 시어머니의 연락이 걸려왔더라고요. 입이 바싹 마를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시어머니란 분을 만나게 됐고 의외로 초반엔 마음을 열지 않고 저를 계속 주시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과 비슷하게 자라온 환경 덕분인지 다행히 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원이 한 달에 100만 원씩 했던 덴데 그래도 집안이 꽤 살았던 모양이네. 부모님 하는 일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요. 어렵진 않게 컸습니다. 대학도 좋은 데 갔네. 우리 아들하고 같은 회사 다닐 정도면 서로 수준도 맞고 다른 집들 보면 아들은 하나같이 돈 많이 벌라고 엉뚱한 데나 보내지. 그림 그리게 하고 그런 집 별로 없어. 난 더 멀리 봤거든. 남자놈들 멋없이 커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정말 근사하게 잘 키운 애 하나 만드는 게 내 목표였어. 그 학원에서도 유일한 남자였잖아? 우리 애가. 알지 아가씨도? 네, 유일했어요. 우리 아들이 내 평생 투자한 작품이거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데 누구도 못 주겠더라고. 아무도 마음에 안 차. 사실 아가씨도 솔직하게 말하면 평범해 나한테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무탈하게 큰 것 같긴 한데 매력적이고 멋진 수준은 아니야. 부족해 한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몇 개월간 재훈이 만나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좋은 사람 주시는 거니까 어머니께도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아내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할게요. 믿어주세요. 잘하겠다니 말은 고맙네요. 나한텐 잘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 내 작품에 안 상하기만 해주면 돼. 그것 말고도 바랄 게 없어. 며느리랑 얼굴 붉히면서 억지로 만나서 지낼 필요도 없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믿고 지켜봐 주세요. 배 아프게 나왔어. 나는 못 먹어도 좋은 것만 찾아서 먹이고 입혀가면서 키우내니까 그것만 알아줘요. 그렇게 탐탁지 않은 허락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상 외로 집을 찾아온다거나 시어머니들이 흔히 괴롭히는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저와 만나서 했던 말처럼 마치 안 보고 사는 사이처럼 거리를 두면서 지냈습니다. 평소에 문자도 꾸준히 보냈는데 어머니 답장을 한 번 받아보지 못했죠. 그런 모습에 때로 시무룩하게 있으면 답장 안 오지? 너무 애쓰지 마. 그래도 난 자기한테 너무 고마워. 왜? 어머니한테 잘해서? 늘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성격이면 쉽게 안 받아줬을 텐데 누가 와도 허락은 못 받았을 거야. 그만큼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도 그때 어머니 만나서 노력하고 잘하겠다던 약속, 그 말에 대한 걸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말로만 잘하겠다 해놓고 연락 한 통도 없으면 서운해하실 것도 같아서 오지 않는 답에도 지치지 않고 연락을 남겨뒀죠. 단지 자기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그런 무소식에 전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았죠. 어머니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머니도 저를 인정하고 남편이 된 아들의 위치에 대해 받아들이실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제 주위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남편은 본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예전처럼 함께 출퇴근할 수 없게 됐거든요. 가장 수상했던 일 중 하나가 지하철 같은 칸에 타서 회사까지 오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뒤를 따라 들어와서 다시 후문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니 생각했는데 계속 그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종종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올 때가 있었는데 받으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는데 너무 담담하게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남자도 무서워하겠다. 그럴까? 우연히 겹친 거겠지? 출퇴근길 똑같다고 의심하면 나도 몇 명 있는데? 알았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바로 갈 테니까. 든든한 남편도 있는데 겁날 것 없어. 신경 쓰지 마. 혹시 임신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런 건. 난 무조건 당신이 중요하다고 했지. 컨디션 별로면 나중에 우리 편할 때 가져도 괜찮아. 무리하지 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주니 제가 민감하게 생각한 일들인 것 같아 안심이 되더군요. 임신 준비로 저도 표현은 안 했지만 날이 서 있던 면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남편은 이세 준비를 위해 재정적으로도 더 탄탄히 갖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알아보니까 그쪽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당신 해보고 싶으면 투자해봐. 어차피 은행 이자 하나로는 우리 돈 불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해봐야겠다. 우리 이제 애 낳고 지내다 보면 여기도 좁을 거야. 아파트도 큰 데로 가고 당신 내가 조그만 차라도 하나 사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차로 출퇴근해. 알겠지? 저번에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괜찮다니까. 아니야. 아이 있으면 필요해. 제가 임신 준비를 하면서부터 남편은 재정적인 문제까지 점검하고 불려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경제 개념이 크게 없는 저는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모두 남편에게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그쪽으로 잘 알지는 못해도 늘 공동경제라며 사소한 것도 공유를 해주는 사람이라 저 모르게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데 쓰는 경우는 전혀 없어서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연락이 걸려와 단 둘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연락 오는 시어머니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어코 집엔 안 오겠다는 어머니 때문에 카페에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어머닌 저희 둘 걱정을 미리 다 보고 있던 사람처럼 받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제 앞에 차키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설마 이걸 주시는 거예요? 받으라니까. 비싼 차도 아니야. 요즘 세상에 아무리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차도 없이 사는 게 말이 되니? 아직 여유된다는 뜻이니까 줄 때 받아. 안 그래도 사려고 했어요. 신경 쓰게 해드렸네요. 이건 나중에 저희 차 사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걔가 배려가 지나친 애야, 알잖아. 불편해 보이면 네가 나서서 차도 한 대 사자고 설득도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좋다 하고 있을 거야. 꼭 잔소리하게 만든다니까. 이런 걸 내줘라고 하는 거야. 별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차를 사준 덕분에 그날부터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고 차 살 돈을 보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사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어려운 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걸 턱턱 내주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커지더라고요. 도리어 저희가 차를 사드려도 부족한데 시어머니께 차 선물을 받은 며느리는 세상에서 몇 안 될 거란 생각이 들어 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꼭 돈이 모이면 어머니에게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가 사둔 아파트가 몇 배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제가 예상했던 수익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 기세를 모아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더 얻자고 하더라고요. 치솟는 아파트 값에 월세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우리 둘이 평생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도 가질 수 없는 돈을 순식간에 가진 기분이 들었죠. 아이가 태어나도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괜히 든든해지더라고요. 사실 아이 문제에 대해선 남편과 저 둘만의 아픔이 있기도 했고 금전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한층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육아휴직 시점을 고민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니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라는 안정이 찾아오니 언제라도 우리 둘의 상황이 편할 때 준비하자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께도 큰 선물 하나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어머니로부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오늘 집으로 갈 테니까 퇴근하고 보자. 재훈이도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늦지 않게 오라고 해. 할 말이 있다.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릴까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직접 만나서 물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대접을 할 새도 없이 그날따라 신혼집으로 오신다고 하니 긴장은 됐지만 남편이 같이 있으니 별일 없겠지 생각하면서 우선 빠르게 집으로 일을 마치고 갔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무 준비도 못했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재훈이는 아직이니?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데 차 한 잔 드릴게요. 사는 꼴 하고는. 아침에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죄송해요. 나중에. 무슨 나중? 나중이 왜 있어? 오늘 끝인 줄 알아. 네? 너 아주 더럽게 놀았지? 얌전한 얼굴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핸드백에서 한 뭉치 서류와 제 사진들이 낙엽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제 얼굴에다 내려치듯이 서류를 던지는 바람에 종이 뭉치 모서리에 얼굴이 베어 피가 나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너무 당황해서 넋을 잃고 멍하니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님 보란 듯이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네 눈으로 봐. 보라고. 성장 배경부터 가족, 친척, 친구, 통장, 회사 입사 서류, 대학 학점부터 진료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조회가 돼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저와 매일 마주치던 사람이 제 뒤를 캤는지 출퇴근하는 사진부터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어울려 커피 마시고 가까운 마트에 간 사진까지 상세히 찍혀 있었어요. 얼마나 그동안 저를 의심하고 있었으면 사람까지 시켜서 제 뒤를 캤을까. 그간의 모든 일들이 다 시어머니가 벌인 짓이라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해프게도 굴더라. 어디 가겠니 천박한 게. 회사에서도 남자 태워서 가지를 않나. 남자들하고 어울려 웃질 않나. 누가 결혼한 여자인 줄 알겠어? 내가 그러라고 준 차야? 내 아들은 힘들게 걸어서 다니는데 남자나 태워서 흘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를 떼고 살았지. 걸레 쓰레기 같은. 그 말 취소하세요. 왜? 속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걸려서 그래? 취소하면 더럽게 살았던 게 없던 게 되니? 더러운 걸레 빨아봤자 행주로도 못 쓴다. 뻔뻔하게 어디서 얼굴을 들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에 대해 다 모르시잖아요. 몰라? 너에 대한 근거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네 눈으로 보고도 발뺌을 해? 설명해봐. 어떤 놈하고 굴러먹다가 애까지 떼고 와서 살림을 차렸는지. 우리 애 앞에서 다 말해봐라. 우리 아들 능력 때문에 돈방석 위에 앉으니 좋지? 네가 한 짓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 뒷조사에서 이혼시키고 싶으셨어요? 돈 벌었다니 배가 아프셨나 보네요. 그래. 처음 볼 때부터 느낌이 더럽더라. 얌전한 척하고 남의 아들 꿰찬 게 억울해서 사람 시켰다 왜? 깨끗하게 잘 살았으면 무슨 상관이야? 남자 잘 잡아 결혼만 하면 다 세탁될 줄 알았어? 감히 누굴 넘봐. 너는 내 아들 돈 하나도 누릴 자격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엄마 미쳤어? 그만해. 재훈아, 너도 몰랐지? 얘가 이렇게 싸게 놀던 애야. 어디서 누구랑 뭘 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당장 정리해. 이혼 준비해. 엄마가 너 살려주려고 다 알아보고 왔어. 이 사람 나밖에 모르고 지냈어. 엄마 알지도 못하잖아. 여우 같은 것한테 걸린 거라니까. 애까지 떼고 왔어. 그 애 내 애라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거 우리 두 사람 상처야. 이렇게까지 또 아픈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해야 시원해? 결혼 전에 아이 생겨서 기뻐했는데 엄마 때문에 일부러 수술 받은 거야. 엄마 때문에. 그런 사람이 뭘 알아? 지금 누굴 보고 나가라 말아야. 아니,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자식 묻은 게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또 알았으면 더 미친 짓 했겠지. 뒷조사할 때 그 애가 내 애라는 건 조사를 안 했나 보지? 오늘부로 엄만 내 엄마 아니야.
내 가족한테 이런 일로 내쫓을 생각한 사람 더는 못 봐.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채훈이 너 전영 감싸주려고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라며 시어머니는 끝까지 믿지 못하는 얼굴로 남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니 남편이 이내 방으로 들어가선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시어머니 얼굴에 냅다 던지며 이거 우리한테 왔었던 아이 초음파 사진이랑 진료받았던 내역서야. 초음파 사진에 날짜 찍힌 거 엄마 눈으로 직접 봐봐. 이러고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남편이 던져준 초음파 사진을 몇 번이고 보더니 말도 안 된다며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하더군요. 저도 그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끄끄대며 울기만 했어요. 남편이 아직까지 저 사진을 갖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당시 임신이 되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혼전 임신이었지만 어차피 남편과는 결혼할 사이기도 했고 함께할 사이기도 하니 혼전 임신이어도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존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그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본인 엄마 때문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대체 몇 살인데 엄마 때문에 엄마 눈치가 보여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다고 하냐며 당신 엄마가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냐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분명히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면 본인 엄마가 저를 가만 안 둘 거라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할 수도 있다며 결말이 불보듯 뻔하다고 하는데 본인 엄마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얘기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희 남편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저희 남편 초등학생 때 시아버지의 내연녀에게 남편을 뺏긴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6년 동안은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았었다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남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어딜 가도 저희 남편과 함께 했고 호락호락하지 않게 여자도 못 만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설득하며 평생 책임질 테니 한 번만 본인 뜻대로 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사실 그때 남편의 말에 수긍을 한 것도 이 사람이 평생 내 사람이란 확신이 들었기에 그렇게 하였고 그걸로 저희는 서로 아픔을 나누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결혼 후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니 그때 뱃속에 아이를 보낸 탓인지 벌을 받는지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고 제가 매번 실패를 할 때마다 남편은 죄인이 된 모습으로 미안해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다 하고 당장 나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잘해보겠다고 이 사람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참을 만큼 참았어. 내 가족 위험하게 하는 사람 나는 용서 못해 하였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저를 붙잡으며 네가 말려봐라. 내가 오해해서 그런 거잖니. 내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니. 애미가 자기 자식 보호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도 나중에 애를 낳아봐. 나랑 똑같은 생각일 거다. 그러니까 풀어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나가달라고 하였어요. 저는 아무리 저희 애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성인이고 이제 가장이에요.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야, 내가 잘못했다잖아. 어른이 이렇게 빌잖아. 남편은 안 되겠다는 듯 본인 어머니의 팔을 들어 내쫓았고 2번 다시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며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차를 사준 것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감시하면서 절 내쫓을 계획으로 준 거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소름이 끼쳐서 더는 시어머니고 뭐고 볼 마음이 안 생기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모르는 번호로 몇 번씩 연락을 하며 저를 회유하고 남편에게 잘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하였어요. 다행히 그날 제가 당하고 있던 일을 남편이 직접 보고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저도 시어머니란 인간하고는 연을 끊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됐고, 남편도 이젠 시어머니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였어요. 그동안 상처받은 시어머니에게 효자 노릇하느라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젠 그것도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워도 본인 엄마고 싫어도 본인 엄마라 다시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남편도 몇십 년 동안 그런 시어머니가 진절머리 났는지 정말 모자 관계를 칼같이 끊더라고요. 저 또한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지 2년 정도 되니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는지 첫째 아이는 그렇게 잃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둘째를 임신하게 돼서 잠시 회사 일을 쉬면서 지내고 있어요. 호시탐탐 저를 내쫓으려던 시어머니 짓에 눈뜨고 당해서 남편과 오해를 샀더라면 얼마나 또 속이 상했을까 싶었는데, 차라리 이런 사건이 빨리 벌어져 해결이 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세상에 나와서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루하루 기쁘게 새 가족 단란하게 살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커져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역할 모두 잘 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